허승규의 뉴스 농장. 아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늦게 나타나서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우 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팟빵과 유튜브에 고정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몇 분한테 감사 인사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팟빵에 1036-4972님 방송 안 올라온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오. 네, 죄송합니다. 네, 빠른 게시하도록 하겠고요. 또 달마 선생님 또 계속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유튜브에는 고은영님과 도룡님 두 분이 애청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허승규의 팬은 네 분이군요. 이 찐팬들 4명이고요. 숨어있는 팬들은 지역사회에 많이 계십니다. 댓글을 안 달고 조용히 연락이 와서 방송 잘 보고 있다라고 저한테 연락 주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허승규의 뉴스농장 팟빵에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났어요. 한 분이 자기 방송에서 허승규의 뉴스농장 구독해달라고 왜 구독을 안 누르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인기 시사평론가 네. 김수민의 뉴스밑장 저도 애청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홍보 감사드리고. 네, 허승규의 뉴스농장 이야기를 한 5분 동안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응원 받아서 쑥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정정 방송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농장에서 잘못 정보를 알려드려서 2000년 총선에 출마한 김명호 후보, 네, 전 김명호 경북도 의원이 안동김 씨가 아니었어요. 김혜김 씨입니다. 사실 저 김혜김 씨가 알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제가 안동김 씨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김혜김 씨 종친회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네. 안동김 씨로 방송을 했습니다. 안동김 씨와 김혜김 씨, 문중 그리고 김명호 후보 본인한테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네, 저도 같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김혜김 씨는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왕의 문중이고요. 안동김 씨와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 씨랑 같은 문중이잖아요. 제가 허 씨인데요. 허 씨가 그 김수로왕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가락 종친회라고 그 허 씨, 김혜김 씨 함께 종친회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아, 본관이 어딘지까지 따져서 팩트 체크를 하는 방송은 뉴스농장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게요. 네. 동네가 별로 없거든요. 네, 어쨌든 사실관계를 다르기 때문에 네. 김혜김 씨, 문중 분들이 방송 보시면은 또 화가 나실 수도 있는 네,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 안동 정치사에 어찌 보면 중간 정리를 하는 2002년이잖아요. 2002년 이야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02년은 정치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인데요. 근데 2002년 하면 뭐니 해도 한일 월드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제 이메일 아이디가 국민학교 시절에 만들었던 아이디가 CYK2002. 2002인가요? 네, 2002년 월드컵은 한일이 아니라 그때는 월드컵 개최지가 선정되기 전이어서 그러네요. 네. 네, 2002년 월드컵은 무조건 한국에서 열어야 된다. 네, 2002년은 말씀 주신 대로 한일 월드컵 열풍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 전 국민들이 열광을 했고요. 또 월드컵뿐만 아니라 당시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안토노의 할리우드 액션 때문에 네. 전 국민의 그런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안정환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로 이천수 선수가 안토노노 역할을 했었죠. 가지고 또 하필 한미전에서 그걸 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다독였던 기억이 있고요. 또 당시에 부산의 아시안 게임 또 국내에서 있었고, 또 대구 경북으로 치면은 대구 연고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농구 동양 오리언스가 우승을 합니다. 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월드컵 열풍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당시 야구 같은 경우 관중 수가 많이 줄었다고 또 합니다. 네, 그리고 농구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동양 오리온스가 이후에 대구를 버리고 경기도 고향으로 떠나갔거든요. 2002년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또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먼저 꼽자면은 노무현 바람이었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했고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 내에 1인제였던 2인제 네.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최고의 연설은 제가 봤을 때는 2002년 3월 16일 날 광주의 연설이 있어요. 눈이 마시고 찬바람 부는 서울 거리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영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남에서도 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해왔던 많은 국민들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동서화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상도에서도 호남의 아픔과 광주의 아픔을 공감하는 수많은 영남인들이 있다. 광주 지역의 민주당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감동을 주었던 또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 국민 참여 경선 때 기억에 남는 연설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 참여 경선 기간 중에 동아일보에서 뭐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노무현 당시 후보의 처가가 장인어른이 빨갱이다. 네. 라고 하는 보도가 났었고 노무현 후보가 이 동아일보 신문을 막 들고서 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또 역설하면서 동시에 했던 말이 그러면 제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거 아주 저는 인상 깊었던. 아마 인천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 정면으로 네. 승부를 했던 또 연설로 또 위기를 잘 돌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년 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2002년 이 국민 경선 과정이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이인재 후보가 1인자였는데 국민 참여 경선을 새천년 민주당이 결정하고 이게 이인재 당시 후보한테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었지만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모두가 이걸 좀 받아들이게 됐고 혹시 끝까지 노무현 후보와 경선을 벌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동영 맞습니다.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가 엄청 많았는데 다들 중간에 사퇴를 하죠. 사퇴하고 중도 포기를 하는데 정동영 후보가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면서 어찌 보면 경선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와 같은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켜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2002년 이 경선 당시의 효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대선 후보 경선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고 알려줬던 것 같고요. 저도 이 경선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참여도 했었나요?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어서 네. 그 경선 결과일 때마다 같은 반 친구랑 토론을 했었습니다. 오, 승규 씨는 어느 입장에 있었나요? 저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저 노무현 후보 말고 괜찮게 봤던 정치인이 김근태 네. 후보였는데 그 양심선을 하고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노무현 김근태 후보를 좀 제가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후보가 네.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굉장히 기뻤던 시절이었죠. 그렇군요. 저는 2002년 4년 전 5년 전이었죠. 5년 전에는 이인재 대통령을 밀고 있었던 사람. 97년에. 97년에.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인재 후보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인재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노무현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이 경선 끝나고 나서 희망대지 저금통 운동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 아니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야자 시간에 야자 째고 그 동성로에 나가서 희망돼지를 한 박스 받아와서 저희 학교에도 좀 나눠서 친구들 보고 돈 좀 모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또 대구 동성로 한복판에 모금하는 곳에 갖다 주기도 하고. 네, 대구 경북의 원조 친노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천영길 기자와 저 허순규는 2000년 당시에 원조 친노였다. 노무현 후보가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서 거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까지 가곤 했는데 지방선거와 월드컵 이후에는 그 노무현 바람이 잠잠해져요. 월드컵 이후에 떴던 분이 정몽준 열풍입니다. 네. 정몽준 후보가 한일 월드컵을 유치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기여한 인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이후에 히딩크 인기와 함께 또 정몽준 후보가 부상되면서 노무현 열풍이 이어 정몽준 열풍이 또 그 하반기부터 이어지고요. 지방선거 개표 당일날에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월드컵 기간 중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죠. 제2연평해전. 이런 어떤 정치사회적으로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지방선거와 대선 사이에 계속 연이어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임기 말 또 대통령 측근 비리들이 나오고 막내 아들이 구속이 되기도 하죠. 네. 이런 정치적 사안들이 뜨거운 스포츠 열기 가운데 계속 있었던 아주 뜨거웠던 한 해가 2002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의 이 정치사는 2002년 월드컵이 잠식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고
엄청난 사회적인 이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을 꺼트린 것도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6강에 진출만 하면 병역 혜택을 주겠다. 1000만 예비역들마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죠. 정말 지금과 같으면 납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발이 심했을 텐데 네. 그 당시로서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6강 진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면 병역 혜택을 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16강에 진출해버린 거죠. 4강까지 갔습니다. 네. 동시에 이 월드컵 개최에 큰 역할을 했던 당시 대한축구협회장, 이 피파 부회장이었던 정몽준 씨가 어느덧 대권 주자로 월드컵 한 방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월드컵 끝나고 나서 서울 시내에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퍼레이드 막 했었는데 그 옆에 정몽준 협회장 같이 가면서 네. 거의 뭐 대통령급의 인기를 같이 함께 누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2002년이 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대한민국의 급격한 변화가 좀 있었다. 이 첫 번째가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지금은 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대선 후보 선출하자라고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이 국민참여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드 컴플렉스가 해소됐던 2002년 월드컵의 비더레즈 붉은 악마. 네, 붉은 악마. 이 색깔의 옷을 입고 상징을 가지고 광장에 나온다는 것은 좀 빨갱이 새끼들 아니야? 이런 인식에서 확 바꿔버린 거죠. 사실 이때 레드 컴플렉스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선택하게 됐고 2012년. 네,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으로 갈아타게 됐고 원래 이 파란색이 한나라당이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색깔이었죠. 네, 이것도 바뀌게 되는 그리고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학창 시절의 노래 한 곡 Fucking USA. 네. 안토노노와 또 이 장갑차 압사 사건에 힘입어서 당시에 세이클럽 메신저를 타고 이 Fucking USA가 돌고 돌았거든요. 윤민석이 누구야? 윤민석 씨는 운동권 가수. 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 탄핵 사태 때 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윤민석 씨를 처음 접하게 됐던 Fucking USA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반미 감정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요.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그 동계올림픽 사건과 장갑차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고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는 달랐을 것 같아서 그 시대의 그런 청소년들의 반미 감정에 대해서 좀 기성세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제 2002년에 대해 지방선거로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2년 6.13 지방선거 전국 기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는 월드컵 기간 중에 벌어진 지방선거였고요. 저 지방선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지방선거 매우 중요한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 아쉽게도 월드컵 열풍에 가려진 선거였는데요. 이 지방선거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02년 대선의 전초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2002년 4월 27일에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요. 5월 9일에 한나라당 이해창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과 이해창의 대선 대결을 미리 한번 가늠해보는 전초전 성격이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이 양대 후보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한편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의 유력 정치인인 박근혜 국회의원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02년 2월에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근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게 된 명분은 뭐 이회창 총재의 독선적 리더십, 뭐 당내 민주주의, 의뢰 2인자 정치인들이 명분으로 걸고 나온 이슈죠. 그런 이슈를 가지고 탈당을 하고 탈당만 한 게 아니라 4월 26일 지방선거 한 달 반 전에 신당을 창당합니다. 한국미래연합이라는 당을 만드시고요. 5월 17일 전당대회에 본인이 대표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했던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한나라당과 아닌 별도의 정당으로 지방선거를 준비를 합니다.
박근혜 당시 의원이 탈당한 날짜를 보고 야심찼다. 2002년 2월 28일 이해창의 독재에 맞서서 22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네. 2월 28일 날 이 탈당을 하는 말씀 주신 대로 특별한 날에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가 탈당을 하고요. 4월 26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5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한국미래연합이라는 신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대구 경북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2년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한일 월드컵에 묻힌 지방선거였죠. 저조한 투표율 48.8%라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입니다. 또한 지방선거 중후반에 김대중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인 김홍걸 씨가 구속수감이 되면서 정권 심판론이 부각이 됩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인 2표제 정당투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 1표제였어요. 내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에 투표를 하면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서 비례대표와 전국구 국회의원을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정당투표 1인 2표제가 도입이 되고요. 정당투표 전국 합산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창당이 된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얼마나 이번에 득표할 것인가가 선거의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월드컵 열풍 가운데 치러진 2002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볼까요?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무려 11군데를 승리하게 되고요.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강원을 지켜내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탈환하고요. 대전, 충북까지 충청권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해창 대세론이 강화가 되고 반면에 여권의 대선 주자인 노무현 바람, 노풍은 흔들리게 되고요. 한일 월드컵 성공 유치와 4강 진출에 힘입어 대한축구협회장 정몽준 씨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약진한 선거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무려 8.13%를 얻어서 당시 원내 정당 제3당인 자유민주연합 6.51%를 제끼게 됩니다. 이로써 2년 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 진보정당이 원내 진입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 정당 지지율을 득표하게 되면 원내 진입이 가능한데요. 무려 8%를 얻었으니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희망찬 선거였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투표 당일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고가 투표일에 발생을 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6월 29일에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적인 정치 이슈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이익은 경북도지사 무난하게 3선에 성공하게 되고요. 대구시장도 조혜영 한나라당 후보가 초선으로 당선이 됩니다. 기초단체장을 살펴보면요. 경북지역 23군데 지역에서 문경, 김천을 빼고 21군데를 한나라당이 석권하게 됩니다. 역시나 지역 패권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죠. 박근혜의 한국미래연합 성적표는 어떤가? 광역비례 2명 당선되는데 그쳤습니다. 자유민주연합이 출마하지 않은 대구 지역에서 정당 투표 8.25% 얻어서 비례대표 1명 배출했고요. 자민련이 출마한 경북 지역에서는 5.46% 얻어서 비례대표 1명 당선됩니다. 지역구 당선자는 없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한국미래연합의 창당과 지방선거 도전은 결과적으로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는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2002년 2월 28일 탈당해서 다시 연말에 복귀를 하는 것이죠. 이로써 아직까지 박근혜 국회의원은 지역의 맹주 정치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고 나서 전국적인 정치인, 대구 경북의 대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결과와 경북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안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동시장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 월드컵 열풍 중에 당시에 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를 기억하는 우리 허순기 대표 진짜 대단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월드컵 열풍이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시절 안동시장 선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보군들 어떤 선수들이 경쟁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직 시장 네. 있죠. 정동호 안동시장이 95년, 98년에 이어 3선을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무소속인가요? 네, 무소속으로 3선을 도전한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당시 한나라당이 2001년쯤 됐을 때 무소속 경북 기초단체장들을 영입을 합니다. 그때 영입된 분들이 당시 재선 무소속으로 의성군수였던 정혜걸 군수가 2001년에 한나라당을 입당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군수하고 국회의원까지 국회의원도 하게 되고요. 네. 경북도지사를 했던 김관영 구미시장님, 이분 구미시장은 3번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98년 12월에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했거든요. 근데 2002년 1월 지방선거 반년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재입당하게 돼요. 야, 이분은 참 얍삽하네요. 98년에 탈당했던 명분이 지역발전인데 이거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는 한나라당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그렇죠. 했다가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야, 재선하려면 한나라당 3선. 아, 네. 한나라당 배지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 명분으로 같은 명분으로 이번에 또 재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소속 단체장들이 한나라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당연히 정동호 시장한테 제안이 왔겠죠. 근데 무소속 소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소속 정동호 현직 시장에 맞서야 되는 한나라당 안동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또 이 선거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는 정동호 안동시장 7년에 대한 평가라는 시정평가라는 것과 함께 과연 경북 안동의 한나라당 시장이 누가 나올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도 쟁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나라당의 내부 리그, 한나라당 내부 리그가 사실은 뭐 본선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 한나라당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희동이라는 인물인데요. 김희동 나중에 안동시장이 될 분입니다. 김희동 전 안동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희동 안동시장은 1944년생이고요. 안동시 남선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독중 안동고 명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의 공무원 출신인데요. 이분은 안동군수 관선을 역임하고요. 경북도의회 사무처장도 했고 경상북도 경제통상실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내무부 교부세 과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방과 중앙을 넘나든 아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력이 있었고요. 특히 이분이 공무원하면서 안동의 각종 민원 처리를 잘해줬다 그래서 평판이 되게 좋았어요. 그 자수성가형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평판이 괜찮은 안동 김씨 출신의 공무원 출신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승규 씨, 이거 김희동 전 안동시장한테 돈 받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네. 이 실제 본인 이력이에요. 아, 물론 김희동 시장도 재직 시절에 어두운 면이 많이 있겠죠. 네. 네, 그걸 떠나서 지역사회 전반적인 평입니다. 물론 이 민원 처리 계획가 정당했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김희동 시장하고는 퇴임 이후에 제가 차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네,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김희동 시장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나라당에 기존에 준비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안원요 후보 기억나십니까? 4년 전에 출마하셨던 분. 네, 태아 지성약국 대표시고요. 91년 안동시의원, 95년 경북도의원, 그리고 지난 선거 때 한나라당 안동시장 후보로 낙선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허순계 뉴스영장 98년 편을 들으시면 안원요 후보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원요, 김희동 두 후보가 한나라당의 후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판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김희동 후보가 더 유력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원요 후보는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불참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1일 한나라당 안동시 지구당 안동시장 후보 경선대회에서는 안원윤 후보 없이
김인동 후보 단독 출마해서 확정이 되고요. 김인동 시장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소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원희 후보가 더 당 경력도 많은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안원희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을 불참하게 되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번에 공천을 한번 받았다가 공천을 받고도 낙선한 사람을 또 찍어줄 또 공천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 안동의 정서상 한나라당을 타이틀을 가지고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선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내 여론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후보 경쟁력에서 김이동 후보가 뭐 이력이라든지 지역사회 평판을 봤을 때 또 경쟁력에서 또 우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보니까 안동이 문과생대로 우대했네요. 행정학을 전공하고 고시를 패스한 이 관료를 찍어야 돼라고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했던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민선 지방자치 초기다 보니까 그런 행정 경험을 많이 시민들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김이동 시장은 관선 시절에 또 군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과거의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더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동호 현직 시장과 한나라당의 김이동 후보 이런 양자 구도에다가 무소속 안원희 후보가 있고요. 또 한 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류상번 안동발전연구소장이 출마하는데 이분 또 공무원 출신입니다. 안동고 동국대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청와대 국빈선물관 운영소장을 역임합니다. 이건 뭔가요? 네, 청와대 안에 외빈들이 오면은 물품을 파는 그 선물관이 있대요. 이것도 어쨌든 공공기관입니다. 어쨌든 청와대 이력이죠. 네, 요거를 본인의 이력으로 내걸었어요. 류상번 후보 하회를 씨입니다. 역시나 또 문중이 탄탄한 후보였고요. 이분이 또 출마를 해서 사자구도를 만드는데 역시나 민주당 후보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아예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어허. 아마 당시는 또 권정달 국회의원이 있을 때만 해도 민주당세가 있었는데 권정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2000년에 낙선하지 않습니까? 당시 또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권오을 후보였고요. 또 여러 가지 경북 지역의 상황상 안동에서 민주당으로 나갈 후보는 좀 찾기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민주당을 안 찍어준다. 특히 경북에서 안 찍어준다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그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좀 거점이 되는 안동에서도 시장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시민들 입장에서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게다가 이때는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투표하러 가는데 민주당 후보를 찍을 칸은 도지사 선거밖에 없는 거죠. 꾸준히 그 시민들한테 얼굴을 비치고 활동하는 게 좀 있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안동에서 민주당 달고 저렇게 십몇 년 동안 고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불쌍해서라도 찍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동시장 선거를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민주당 계열 후보가 있었던 게 3번이에요. 한 번은 국민회의 98년도에 있었고 그때 별로 임팩트가 없었고요.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의 김명호 후보가 나와서 득표율을 좀 얻긴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2018년 민주당 시장 후보가 등장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역적 한계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제1야당 또는 여당 정도가 됐으니 어려운 지역에서도 당의 후보를 발굴하는 노력은 부족하고 이 부분은 좀 정당이 또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에서도 물론 자치도 해야겠지만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험지 지역의 후보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지원도 좀 같이 있으면은 지역 내에서 적어도 이 시장급 후보가 없진 안 되겠죠. 여튼 그렇게 사자 구도가 되는데요. 이 시장 선거 구도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먼저 인물 구도는 새로운 인물 대재선 안동시장 신구 인물 구도가 있습니다. 김이동 시장과 정동호 시장 후보가 나이 차이는 3살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은 오랫동안 안동에서 시장을 했고 한 분은 새롭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인물 구도는 신구, 뭐 경험과 경륜이냐 새로운 리더십이냐라는 구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당 구도입니다. 무소속이냐 한나라당이냐.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이라는 정당 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동이니까 흥미롭죠. 문중 구도가 있습니다. 안동김씨 시장 후보냐 또 다른 성씨냐 이런 문중구도까지 이번 후보군들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군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선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동원 시장은 그 7년 동안 재임하면서 탈춤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안동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시켰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걸면서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책들을 결실을 이루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반해 강력한 경쟁자인 김희동 시장은 안동 인구가 계속 2,000명씩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걸었고요. 그리고 안동의 관광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래서 관광객들에 대한 숙박 시설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본인이 가진 중앙 인맥을 활용해서 자금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정동호 후보랑 각을 세우게 됩니다. 2002년 6월 2일 월드컵 딱 시작했을 시기인데요. 안동 풍산초등학교 합동연설의 풍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번 후보, 기본이 바로선 안동의 선비, 안동 선비 정신을 강조합니다. 류상번 후보의 당시 인터뷰를 보면 계속 선비 정신을 강조해요. 본인이 선비다. 네, 선비 정신을 자꾸 내걸면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안원유 후보 두 번째 출마죠.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 때 남만 달랑 들고 오는 얌체나 관료는 안 된다. 며 서민 후보 강조합니다. 중앙에서 이력을 쌓다가 선거 때 출마한 후보들을 저격한 발언 같은데요. 김희동 시장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동원 시장은 많은 중앙 예산을 따와서 안동의 지도를 바꿨다. 본인이 무소 임기 동안 어떤 중앙정부와 관계를 통해서 펼쳤던 사업들을 강조를 했고요. 김희동 후보는 그동안의 거품 행정으로 안동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정동원 시장 행정을 거품 행정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경영행정 전문가의 이력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기타 선거 전략으로 정동원 안동시장 재임 시절 안동시 부채가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과도한 정치 공격 과장이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장 선거 과정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동시장 지방선거 결과와 분석은 다음 허순규의 뉴스농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허순규의 뉴스농장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